반갑습니다. 현직 초등교사이자 EBS 교육방송 교재 지필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오나라 꽃쌤의 피오나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단원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로 학교 현장에서 단원평가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가정에서는 이런 단원평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평가란 기본적으로 한 과목에 한 단원이 끝났을 때 담임교사 재량으로 실시하게 되는 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크게 수행평가와 단원평가를 접해보셨을 텐데요. 수행평가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기준에 따라서 언제 실시할 건지, 어떤 내용을 실시할 건지, 각 과목에 어떤 단원을 수행평가로 평가할 건지,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미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단원평가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담임의 재량에 따라서 단원평가를 보시는 분도 있고 보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수학 과목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과목 다 같이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담임의 어떤 재량이 많이 좌우되는 평가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의 생각이 엇갈리세요. 나는 단원평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담임 선생님은 평가를 하시지 않는 것 같다. 또는 나는 초등학교 시기에 이런 단원평가 별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 자꾸 한 단원 끝나면 단원평가를 보신다, 이렇게요. 담임 선생님께서 단원평가를 보시면 보시는 대로, 보지 않으시면 보지 않으시는 대로 그 나름의 이유와 철학이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단원평가를 보지 않으신다면 그 선생님께서는 수행평가로 아이들을 이미 잘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학습의 과정에서 아이들의 발표 정도나 학습지를 해결하는 정도나 아이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이 아이가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구나, 이 과정을 잘 따라가고 있구나, 이런 판단이 되시기 때문에 기존에 세워두었던 수행평가 계획대로 이 아이를 다 평가하고 그 다음에 체크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로 평가를 끝내고 다음 단원,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에 반해 단원평가를 보시는 선생님들은요, 배운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보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여기시는 경우에요. 또한 아이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스스로 학생이 자신의 점수도 좀 보고 이렇게 깨닫는 것을 중시하시는 선생님들의 경우인데요. 이 선생님들은 좀 더 학습에 주안점을 많이 두시는 경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단원평가를 보든 보지 않든 나름의 이유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께서는 이런 학교 선생님의 스타일을 파악하시고 거기에 잘 보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만약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단원평가를 따로 보시지는 않는데 나는 단원평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부모님 계시면 집에서 단원평가를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 일반적인 문제집을 보면 한 단원 끝에 단원평가 이렇게 한 20문제 정도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문제를 40분 시간에 맞추어서 아이에게 풀려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점수가 대략 학교에서 보는 단원평가와 거의 유사한 점수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상중하 비율,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단원에서 꼭 학습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문제집마다 비슷하거든요. 집에서 보는 단원평가 점수가 학교에서 보는 단원평가 점수와 유사하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또 반대로 나는 시험 같은 걸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별로 주고 싶지 않은데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는 항상 매 차시가 끝나고 단원이 끝나면 단원평가를 보신다, 이런 경우에는요, 어머님께서 아이에게 시험에 대한 굉장한 쿨한 태도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아이 기질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경우도 있지만 어머니께서 학습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나 아이에게 좀 학습을 잘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과하게 노출되는 경우에 아이가 부모님한테 좀 잘 보이고 싶은데 잘 못 보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조금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학교에서 보는 시험 너가 어느 정도 잘 배웠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라는 정도로만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이도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가 단원평가 보고 왔다고 먼저 아이가 얘기하기 전에 몇 점 받았어? 만약에 90점 받았어요? 이러면 너보다 잘 본 애는 몇 명이야? 100점짜리는 몇 명 나왔어? 이런 아이가 부담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질문은 피해 주시고요. 어머님이 평가에 조금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면 그 마음이 아이에게도 전달돼서 좀 더 편하게 아이가 평가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이 단원평가를 보시는 데에는
물론 학생들이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좀 피드백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요. 선생님 입장에서 본인이 가르친 내용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 혹시나 본인이 놓치거나 조금 부족하게 다룬 부분은 없었는지 확인하는 목적도 있어요. 난이도는요, 중하 정도 문제가 한 80% 정도 되고요. 상 정도 되는 문제가 한 20% 정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단원을 그래도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수업 내용을 잘 따라갔다, 이런 친구들은 80점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아이가 100점을 맞았다고 해서 이 아이가 문제 해결력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나 고난도를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이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문제 자체가 기본 수준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좀 더 문제 해결력이 좋은지, 고난도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수 있는지는 그에 적합한 문제를 따로 풀려 보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군지에서는 이런 단원평가 내용이 너무 쉽기 때문에 담임선생님 재량으로 생각이 필요한 고난도 문제를 한두 문제 정도 더 넣으실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단원평가의 수준은 한 80점 정도는 누구나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각 가정에서는 이런 단원평가를 어떻게 대비하고 그 다음에 활용해야 할까요? 저는 교육의 정도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학부모님마다 또 학생마다 이런 학습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는지는 개개인의 편차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부모님과 아이가 학습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학습량도 꽤나 있는 경우는요, 따로 단원평가를 위한 준비는 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이전에 아마 문제집 한두 권쯤은 풀어져 있을 거예요. 그럼 굳이 전날, 단원평가 전날 내가 조금 공부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존에 풀었던 문제 중에 틀렸던 문제 어떤 게 있나 한번 확인하고 그거 다시 틀리지 않는 정도로만 풀어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단원평가를 위한 더 고난도 의 문제를 풀어본다,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아이들이 학습에 질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미 학습량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라면 편안한 마음으로 단원평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어느 정도 학습에 관심은 있지만 집에서 따로 뭔가 공부를 하거나 시키진 않는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단원평가를 위한 문제집 한 권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다 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학교에서 한 단원의 학습이 끝나고 단원평가를 보기 전에 이 문제집을 활용을 하는 건데요, 앞부분에 있는 문제 다 풀지 말고 맨 뒤에 있는 단원평가 20문제만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너무 막혀하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문제집에 앞으로 돌아가서 그 개념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짚어보는 과정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3번째 경우는요, 나는 아직까지는 아이에게 이렇게 학습으로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다, 우리 아이도 뭔가 학습보다는 몸으로 뛰어노는 거에만 관심이 많다, 이럴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그냥 마음 편하게 단원평가 보면 됩니다. 따로 준비하지 않고 봐도 되는데요, 이때 이제 단원평가를 보고 난 후가 중요해요. 만약에 아이가 단원평가를 보고 돌아왔는데 그 점수가 6, 70점 아니면 그 이하이다, 이런 경우는 꼭 집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보충학습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웬만큼 아이가 학교에서 집중을 잘하고 바른 태도로 선생님과 수업에 임했다면 70점 아래의 점수는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경우가 지속이 된다면 꼭 담임선생님과 한 번쯤은 상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그 단원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은 원인이 또 따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빨리 그런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단원평가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3학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 수, 사, 과 그리고 매 단원 마지막에 꼭 단원평가를 봅니다. 그리고 이 단원평가 결과를 한 달에 한 번씩 과목별로 점수를 적어서 학부모님께 통지를 해드려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뭔가 고난도로 아이가 학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전혀 않고요. 하지만 초등학교에 배워야 되는 덕목 가운데서도 성실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초등학교에서 학습을 성의 있게 따라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 보충하려는 그런 성실성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성실함을 좀 더 아이들이 몸에 익숙하게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매번 이렇게 단원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원평가를 보고 나면 아이들끼리도 알아요. 아, 쟤는 항상 잘하는 애.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애. 아니면 얘는 맨날 단원평가 보면 점수가 50점도 안 나와. 이렇게 아이들 서로도 비교를 하거든요. 아이 스스로도 자존감 그리고 자신감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배웠던 부분을 좀 잘 따라가고 부족하다면 보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단원평가의 실체 그리고 그 활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 가지고 올게요.